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렌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렌즈 중에서 무슨 렌즈냐, 어떤 현상이냐, 빛의 회절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게 빛의 회절 현상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회절 현상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된다?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회절 현상이 굉장히, 빛의 회절 현상이 굉장히 고약해요. 렌즈, 우리 사진을 찍을 때요. 즉, 그거는 조리개를 너무 조여주게 되면은 빛의 회절 현상으로 인해서 샤프니스와 해상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회절 현상은 샤프니스의 적. 재밌죠,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참 이게 회절 현상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찍었을 때 굉장히 좋은, 우리가 흔히들 이런 생각들을 해요. 렌즈를 제가 이제 다른 조리개를 할 때나 렌즈 얘기를 할 때 눈이 많이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개방 조리개하고 최소 조리개는 버린다. 즉,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수차가 보정이 되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아질 거다. 물론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개방인 상태에서는 렌즈 주변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왜곡 수차라든가 구면 수차들이 많이 발생을 할 확률들이 크고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어느 정도 조여주는 거, 어느 정도 조여주면 확실히 샤프니스나 해상력이 최고 정도에 올라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리개를 너무 조이기 때문에 빛의 회절 현상으로 인해서 샤프니스와 해상력이 저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샤프니스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회절 현상이라는 건 뭘까요? 자, 빛이라는 건 뭐예요? 빛 또한 어떤 파장을 갖는 입자예요. 그러면 회절 현상이라는 것은 그 파장을 갖는 물체가 어떤 면에 부닥쳤을 때 굴절되는 현상. 이거를 빛의 회절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다? 샤프니스가 저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리개를 너무 꽉 조이는 건 안 좋다. 그러면 어느 때 최고냐? 중간 조리개, 개방인 상태에서 2스텝에서 4스텝 정도, 그 사이에 3스텝에서 4스텝 정도가 가장 최고의 해상력을 올려준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소형 카메라에서도 발생을 하지만 어디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형 카메라 렌즈. 자, 대형 카메라 렌즈에서는요, 이 빛의 회절 현상 때문에 굉장히 전문 사진가들도 머리를 아픕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빛의 회절 현상, 샤프니스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피사기 심도를 그거를 먼저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촬영을 할 때는 피사기 심도 우선으로 먼저 찍어주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근데 광고에서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광고에서 무브먼트 기능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피사기 심도를 이미지로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대형 카메라 렌즈는 제가 대형 카메라 렌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보통 밝기가 5.6부터 시작해요. 물론 밝은 것도 있죠. 그래갖고 F45 정도까지 조리개를 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지 서클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대형 카메라에서 무브먼트를 하기 때문에 이 대형 카메라에서 무브먼트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 서클이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이미지 서클은 보통 F22일 때 최고의 이미지 서클을 만들어진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대형 카메라에서 확실히 22 정도까지 조여주게 되면은 이미지 서클도 커지고 해상력이나 샤프니스도 최고의 저점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피사기 심도를 깊게 하기 위해서 F45 정도 조이게 되면 빛의 회절 현상으로 인해서 샤프니스와 해상력이 오히려 저하가 된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소형 카메라도 조리개를 끝까지 조여주기 위해서 확실히 저하가 된다. 그래서 조리개와 그거를 버리고 안 쓰는 거로 알고 있어라. 아예 제가 이렇게 못을 박았다란 말이죠. 자, 그런데 대형 카메라에서는 뭐가 문제가 된다? 이미지 서클이 문제가 돼요. 자, 빛의 회절 현상은 어느 때 많이 나오냐 하면은 어떤 렌즈가 많이 나오냐 하면 렌즈 매수가 많은 렌즈일수록 빛의 회절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즉 렌즈가 한 장짜리 렌즈가 있고 10장짜리가 렌즈가 있다 그러면 한 장짜리 렌즈보다는 10장으로 만들어진 렌즈가 빛의 회절 현상이 더 심하게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지 서클을 크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렌즈 매수가 좀 더 들어가줘야 돼요. 이런 뭐 어떠한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죠. 저도 과학자는 아니니까 왜 그런지는 대충은 알지만은 정확한 답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은 대형 카메라로 보석이나 시계를 쓰는다고 그렇다면은 이미지 서클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 무브먼트가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렌즈 매수가 적은 렌즈들, 이런 렌즈들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빛의 회절 현상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렌즈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이제 트리플리트 렌즈라고 그러죠. 트리플리트 렌즈. 자, 그거는 뭐냐면 상군 3매 구성이에요. 아, 단순하죠. 렌즈가 3장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트리플리트 렌즈. 예전에 뭐 굳이 따지면 예전에 여러분들 아실까? 아주 매니아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후진원에서 나온 몇 mm? 150mm? 120mm인가? f6.3짜리 렌즈 트리플 렌즈 또는 테사 타입 렌즈. 테사, 자이스의 설계죠? 테사 타입 렌즈. 즉 상군 3회 렌즈들이 몇 장 안 들어가 있죠. 이런 렌즈들은 이미지 서클은 크진 않지만은 빛의 회절 현상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렌즈들이에요. 이런 렌즈들이. 트리플리트 렌즈, 상군 3매 구성인 트리플리트 렌즈. 트리플리트 렌즈라든가 테사 타입 이런 렌즈들은 굉장히 그게 회절 현상을 굉장히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렌즈예요. 그런데 이미지 서클은 좀 작아요. 그래서 이런 렌즈들은 시계나 보석 찍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런 타입의 렌즈들을 밝기가 조금 어둡고 이미지 서클이 좀 작아도 써도 쓸 때 진가를 발휘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말을 정리해보죠. 빛의 회절 현상은 빛의 회절 현상 때문에 조리개를 너무 조이게 되면 샤프니스와 해상력이 저하가 된다. 그래서 조리개를 맨 끝단 조리개는 가능하면 안 쓴다. 저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버리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대형 카메라에서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미 뭐랄까 조리개를 22까지 보통 조이게 되면 대형 카메라 렌즈들은 샤프니스와 해상력이 올라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지금까지 대형 카메라 렌즈 위주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소형 카메라 렌즈 위주로 정리를 해보죠. 아까 그처럼 맨 끝에 조리개 20이나 16 맨 끝에 있는 조리개는 가능하면 쓰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그 렌즈에서 최고 해상력과 샤프니스는 중간 조리개에서 나온다. 즉 개방인 조리개에서 3스텝에서 4스텝 조였을 때 최고 해상력과 샤프니스가 나온다. 그 다음에 개방 조리개에서도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수차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 그래서 빛의 회절 현상은 굉장히 고약한 놈이다. 그래서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그걸로 인해서 샤프니스가 해상력이 저하가 된다. 대형 카메라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요소다. 대형 카메라는 아까 조금 많은 분들이 대형 카메라 렌즈 쓰진 않으니까요.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봅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